네, 뉴스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오늘도 문호준 이사님 기다린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저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뭐가 달라졌죠? 옷이 달라진 거? 아니요, 뭐 살이 빠졌다라든가 뭐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네, 이상한 멋져지셨네요. 대답만 주시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네,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예. 원하는 대답을 금요일이니까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주일 네. 만에 뵈니까 또 반가운데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보기 전에 일단은 오늘 리뷰하러 네, 나오신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종목들 좀 쭉 훑어볼까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또 김주현 앵커님께서 소개해 네. 주셨던, 그러니까 전달해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흐름 보였었는지 리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12월 6일에는 컴투스와 클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중국 소비주라는 특징점이 있는데요. 컴투스는 일단 전주에 추천드렸던 위메이드와 마찬가지로 네. 게임 산업도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분명히 주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서머너즈워라는 단일 게임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 게 장점이다 말씀드렸는데, 최근과 같은 강세장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IT가 좀 강세죠. 하지만 중국과 관계 개선되고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클리오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고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수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에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4% 증가했는데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기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3만 원을 진짜 잘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손절가를 33,000원으로 잡긴 했지만 조금 더 길게 3만 원으로 잡으시면 아마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네. 종목입니다. 특히 최근에 실적 개선 바이오 종목도 흐름 좋아서 동사도 관심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는 뭐 워낙에 최근에 IT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큰 흐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어려운 장세에서 충분히 잘 버텨줄 만한 종목이고, 또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충전 분명히 내년에 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할 수가 있겠고요.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3분기 누적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쉬어가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바텍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TCK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테스도 그렇고 이번 TCK도 그렇고 이번 주에는 약간 아직까진 실적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만큼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텍도 그렇고 TCK도 그렇고 뭐 오늘 흐름이 뭐 워낙 장이 좋기는 하지만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네요. 오름폭들이 다 꽤 큽니다. 테스도 또 추천주에 있기도 네. 했고요. 오늘 신고가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드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추천주 골라주실 텐데요. 그 전에 유니버스 종목 먼저. 최근에 겹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은 네. 어떤지 좀 볼까요? 네, 1등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도 특징점이라면 IT와 바이오라는 점이 있는데 1등 종목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이번 주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그 IT나 바이오가 아니긴 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 바로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지분을 30만 주 블록들이 네. 처분하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데이터적으로는 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들이 오히려 그 기관에 더 많이 사모으면서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동원수산 같은 경우도 정말 자주 나오고 있는데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장세에서 잘 버텨준 종목이죠. 앞으로 시장이 뭐 좀 단기적인 종목들로 수급이 쫙 흘러가면은 동원수산이 또 1등 종목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어려운 장세에서 잘 버텨줬고 앞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시장이 강세를 보임에도 동원수산이 계속 점수가 좋으면 더 갈 수는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HNT인데요. HNT는 또 빅 이슈가 있었죠. 어제 급등을 했는데 자율주행 기업인 우모를 인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어제는 구글의 자율주행 사업체죠. 웨이모의 CBO를 맡았던 쇼 스튜디오를 우모의 CTO로 영입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업 총괄에서 이제 기술 총괄로 이제 옮겨온 건데 그게 빅 이슈가 되면서 올랐습니다. 이게 과연 추가적으로 계속 오를지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오늘은 좀 많이 빠지긴 하네요. 오늘 많이 빠지네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다 정도만 그냥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 P&F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 532% 증가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쪽에 대한 산업 설비 투자가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그 수혜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물론 동사도 5년 그래프 보면은 2018년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롱텀 차트상으로도 조금 고점이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트렌드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TSA는 지금 8거래일 연속 1등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1등 종목 자주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끊기고 나온 게 8거래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TSE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많이 올랐어요. 네. 하지만 이것도 그냥 트렌드적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980% 굉장히 좋았고 또 플렉서블 OLED 쪽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올랐습니다. 모멘텀에서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폐암 신약 후보물질 레이처틴이 관련돼서 임상 3상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승인 획득했다 뭐 이런 호재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도 이제 펀더멘탈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펀더멘탈은 밸류에이션, 뭐 PBR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오 종목 중에서 급등락하는 종목들도 여전히 있지만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황양행도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거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해성 DS 같은 경우는 5G 보급 확대로 반도체 그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11% 정도 증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4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테스 같은 경우도 그 3분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 전문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그 블랭크 마스크 일본 의존도가 90%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이 소재 국산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관점에서 SNS텍도 수급이 강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펀더멘탈도 받쳐준다는 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버스 1위 종목들 쭉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가운데 또 오늘 두 종목 추천주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들 오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참 추천 종목 고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장이 뭐 장 전부터 오를 것이 너무나 그렇죠. 당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IT와 바이오 쪽 종목 하나씩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와 태양전지 장비, FPD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동사의 지난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 영업이익은 61% 증가하면서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주가가 최근에 막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까 다른 종목들 보면 이렇게 올라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은 상황이고 반도체 부품 국산화도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대신에 다른 반도체 종목 대비해서 실적이나 이런 사업이 나쁜 건 아닌데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격도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역배열이지만 정배열로 좀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하신다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 7,500원, 2차는 8,200원, 손절가 6,400원 대응해 보시고요. 두 번째 제넥신입니다. 사실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런 신약에 대한 그런 비중보다는 자체 그 기존 제약품들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그래도 안정적인데 제넥신은 조금 신약 포트폴리오들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거기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급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비중이 아니라면 분명히 접근은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지난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고 영업 적자는 흑자는 아니지만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차트적으로도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도중에 수급적으로도 이런 외국인 기관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겠습니다. 투자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62,000원, 2차 68,000원, 손절가는 5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트 그리고 제약바이오 가운데 좀 덜 오른 두 종목 이야기 주셨어요.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제넥신이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은 1차 7,500원, 2차 8,200원, 손절가 6,400원 이야기 드립니다. 제넥신은 좀 제한된 비중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1차 62,000원, 2차 68,000원, 손절가는 53,000원까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즈스탁 일기예보 뉴즈스탁의 문호준 이사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한 순서는 여기